뿅! 안녕하세요. 예술과 신화의 저희 13주차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중국의 이야기들을 조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중국에서 신화화됐었던 유교의 대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선진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진나라 이전, 바로 이 춘추전국 시대 때 바로 이 유교라고 하는 것과 도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창시자인 바로 공자 맹자와 노자 장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날까지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은 바로 공자죠. 중국을 가시면 공묘라고 하는 곳이 있지만 중국은 문화대혁명으로 인해서 그 학문의 뜻을 거의 다 상실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선이라고 하는 500년의 유수한 역사 속에서 바로 이 성리학적 전통을 이어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문묘일원은 바로 이러한 공자의 뜻을 세웠었던 조선의 성리학을 이어가는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 문묘일원에서 가장 중심 공간인 대성전을, 그리고 뒤쪽에 학생들이 공부했었던 명륜당을 설명드릴 건데요. 바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사실은 발로 밟으면 안 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뒤에 있는 곳은 바로 공자를 비롯한 약 130여 명의 위패들을 모셨던 장소였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굉장히 많은 수가 줄어들어서 지금은 약 30여 분의 중국과 한국을 대표하는 유학자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1년에 2번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뒤에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자, 보시면은 위에 제 머리 위로, 이 북쪽입니다. 제 뒤쪽이 머리 위로 대성전이라는 글씨가 보일 겁니다. 대성전 글씨 너무 반듯하지 않으세요? 누가 썼을까요? 바로 석봉 한오, 바로 맹모 삼천지교의 대표주자로 알려져 있는 석봉 한오가 쓴 글씨입니다. 성전, 성스러운 공간인데 그것도 아주 크게 성스러운 공간이다라고 해서 대성전이라고 써져 있고요. 중요 공간이지만 아무래도 성스럽기 때문에 단청은 칠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문선왕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공자의 위패가 이 안쪽 가운데 모셔져 있습니다. 자, 양쪽으로 서무와 동무가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안쪽에도 옛날에는 위패가 모셔져 있었지만 지금은 비워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앞쪽으로 보이는 공간이죠. 여러분들 지금 문이 3개가 있는데요. 저 문을 성산문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남쪽에 해당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곳의 문은 1년에 단 2번 열립니다. 바로 뭐죠? 위패를 모셔놓은 바로 이러한 선생님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만 열려져 있고요. 자, 그리고 뒤쪽에는 소나무 2개와 그 뒤쪽으로 또 은행나무가 또 펼쳐져 있는데요. 소나무와 은행나무, 이것 역시도요, 이 공간이 만들어졌었던 조선 초기에 심어졌던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간은 단 한 번의 외란의 침범이라던가 한국전쟁의 침범을 받지 않은 바로 그러한 공자께서 남겨 주셨던 그 정신상의 성스러운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들 아주 마음의 평화를 느끼기에 충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 공간에서의 어떤 성스러움은 마음 안에 새겨두시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를 보시러 명륜당 공간으로 떠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보셨었던 문묘에 이어서 저희는 학생들의 강학 공간인 가장 오래된 대학 성균관이라고 하는 600년 된 공부 공간에 와 있습니다. 제 뒤로 지금 명륜당이라고 하는 현판이 보이고 있는데요. 명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밝힌다? 즉 윤리로서 세상을 밝힌다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보이는 이 현판은 1606년 명나라 사신이었었던 주지번이 썼던 현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벌써 500년이나 가까이 됐네요. 이 안쪽에도 현판은 있습니다. 그 현판은 고려시대 때 바로 주자가 써놓은 글씨를 집자한 글씨입니다. 이 공간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신령스러운데요. 지금 건물을 보시면 가운데 공부를 하는 강학 공간이 있고 양쪽으로 날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학 공간에는 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1,000원짜리가 바로 이 명륜당 공간이 놓여져 있는데요. 그 1,000원짜리에는 앞에 문들이 있죠. 고증에 의해서 문을 다 걷어버렸습니다. 이 안쪽에서는 바로 왕세자를 비롯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다양한 학생들이 공부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왕세자와 굉장히 좁은 집안의 학생들이겠죠. 바로 이들이 공부했던 지역이 이 명륜당이라고 하는 강학 공간입니다. 이 건물에 지금 위에 머리가 있으면 이 머리의 지붕 끝쪽으로 지붕 끝에 있는 잡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잡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간의 중요도를 알려주는 작은 어떤 상징물인데요. 저 잡상의 앞쪽에는 현장법사가 앉아 있고 뒤쪽에는 서유기와 치우 등등 바로 우리가 이 예술과 신화에서 공부했었던 바로 다양한 이 건물을 보좌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이 상징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것이 있을 거예요. 왜 이 건물에는 단청이 칠해져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단청이 안 칠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건물이 화려하기보다는 이 경건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건물 뒤쪽으로는 종경각이라고 하는 왕실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뒤쪽으로 바로 이 건물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었던 약 450년이 넘은 은행나무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원래 이 은행나무는요, 암그루 스그루로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성균관 유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냄새 때문에 못하니까 공자님께 이 냄새를 없애주세요 라고 빌었더니 전부 다 수구로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이 공간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11월입니다. 꼭 그 계절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이 신령스러운 나무 양쪽으로 여러분들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에서 보여줬었던 옛날 기숙사가 보일 겁니다. 동무와 서무라고 불리는 이 공간은요, 바로 옛날 당쟁, 바로 이 우리 뭐라고 하죠? 지역에 따라서 정치가 다르죠. 바로 호남 지역과 영동 지역, 바로 요런 영남 지역, 바로 그렇게 노론과 소론 같은 바로 이 당쟁의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끼리 모아서 살았고 이들이 또 공부는 같이 한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죠. 저희가 예술과 신화에서 이 공간을 중시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문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곳이 바로 공자의 뜻을 이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행단, 바로 은행나무 밑에서 공부를 했었던 학생들은 은행나무 밑에서 공부를 가르쳤었던 공자의 뜻을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